여러분, 메타버스 그 안에 또 버추얼 휴먼이 있습니다. 버추얼 휴먼 하면 떠오르는 이름 있으신가요? 네, 로지, 오로지. 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로지를 만든 기업이 로커스X입니다. 로커스X의 백승엽 대표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로커스X가 선보인 버추얼 휴먼 로지는 단번에 광고계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 다가올 그리고 다가온 메타버스 시대에 대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백승엽 대표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커스X의 백승엽입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저희 회사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영상에 나오는 노래와 그리고 나오는 인물들은 다 저희 쪽에서 만든 버추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먼 길을 또 찾아 헤매어도 아득하기만 해. Tell me who am I? No, no, no. 오늘도 널 기다려. 말해줘, say my name, 들려줘, say my name. 날 느낄 수 You and I, just yelling off the balcony, late July, just waiting for your friends to leave. And finally, so can we? In the back of the car, trying to stay awake. I'm no good at goodbyes, we're always running away. But I feel good about it. 네, 저는 지금 현재 로커스X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모회사인 로커스의 CMO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은 CBO로 바뀌어서 브랜드를 최고 관리하는 최고 경영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 활동을 보시면은 제가 과기정통부나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컨진원 이렇게 메타버스 포럼 관련돼서 전문위원을 좀 많이 맡고 있습니다. 로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국내 최초의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저희가 잡았고요. 그리고 성은 오씨라서 순수 한국 이름으로 오로지입니다. 로지는 이 신한라이프 광고로 잠깐만 보시면은 대번에 그냥 많은 분들이 좀 로지를 많이 알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당신이 신한라이프를 만나면 새롭고도 놀라운 라이프의 네, 이 광고가 나오면서 보시면은 저희가 7월 1일 날 온에어가 됐었는데 20일 만에 1000만 뷰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 1000만 뷰라는 게 뭐 큰 게 아니다고도 제니 비디오나 이런 거 영상 보면 굉장히 막 1억 뷰 되잖아요. 근데 저희한테는 1000만 뷰가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은 광고가 1000만 뷰가 된다는 건 굉장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달 후에는 또 2천만 뷰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이 광고가 나오고 나서 제가 미디어에 좀 많이 불려다녔었는데 왜냐면 로지가 버추얼이다 보니까는 출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대신해서 많은 미디어에 불려다녔었는데 지금 뭐 다양한 미디어에서 로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이슈들은 그거였어요. 미디어에서 다룬 이슈는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된다 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팬데믹에 큰 어떤 수혜를 본 기업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저희가 의도한 건 팬데믹은 아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저희한테 좀 기회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때 마침 또 학폭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보통 계약을 하고 나면은 계약한 다음부터 몸을 사리어서 조심하는데 이제부터는 뭐 초등학교 때 일부터 터지다 보니까는 기업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안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또 MZ 세대하고 또 잘 어울린다 그래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시면은 아마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잘 뭐 이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마스크를 안 썼다는 것만 해도 뉴스 1면에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폭 관련돼서도 크게 문제 없다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코미디 프로가 굉장히 트렌디한 이슈를 잘 패러디를 하잖아요. 그러길 정도로 이렇게 코미디 이슈로 나올 정도로 이 당시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면서 로지를 찾는 기업들이 많아졌는데요. 보시면은 저희 신한라이프 2차 광고를 찍었었고요. 그리고 또 W 컨셉이라는 또 광고도 찍었고요. 그리고 이 쉐보레 얘는 전기 자동차예요. 자동차 광고도 나왔었고 요즘은 GS25 뭐 다양한 광고를 계속 지금 찍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써 있는 그 브랜드를 보시면은 이게 뭐 알만한 브랜드는 웬만큼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명품 브랜드까지도 로지를 많이 찾아줘가지고 지금 현재 한 10개 정도 브랜드의 전속 광고 모델을 하고 있고요. 그 홍보 모델은 한 150개 정도에 대한 협찬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로지는 계속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지 광고비를 모델비를 말씀드리면은 로지는 1년에 2번 촬영하는 조건으로 지금 2억 5천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는 이 로지를 뭐 관리해주는 뭐 식사를 안 제공해도 되고요, 집을 제공 안 해줘도 되고요. 그래서 많은 이익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가장 또 뿌듯한 거는 그 지금 부산, 여기는 경남이긴 하지만은 부산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년 엑스포를 지금 굉장히 준비 중인데요. 1호 홍보대사가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씨였고요. 2호 홍보대사가 저희 오로지입니다. 그리고 3호 홍보대사가 영광스럽게도 BTS가 3호 홍보대사를 지금 맡고 있고, 지금 공중파 광고가 나올 정도로 해서 지금 부산 엑스포 그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로지는 내년쯤에 글로벌 무대에 나가서 부산 엑스포를 위한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에서는 이 로지에 대해서 집중 조명을 해줬고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CNN 방송국에서 저희 회사를 찾아와서 4시간 정도 그 영상 인터뷰를 따기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글로벌적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한 14만 정도 넘는 팔로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크게 3가지인데요. 로지의 성장 스토리하고 그런 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리고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지의 성장 스토리인데요. 제가 이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만들 생각을 했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없던 생각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해외 마케팅 트렌드를 항상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해외 마케팅의 좀 명품 시장이 좀 변화가 있던 게 스타 셀럽들이 안 나오고 버추얼 셀럽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보시면은 또 해외 명품 브랜드에서 다 버추얼, 여기 있는 모델들이 다 버추얼 모델들인데요. 버추얼 모델들이 메인 광고들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2018년도부터. 심지어는 잡지의 커버 걸로서도 다 활동들을 하고 있을 정도로 버추얼 휴먼에 대한 그 열풍이 해외에서부터 불어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죠. 릴 미켈라라는 또 미국의 버추얼이 가장 유명했고, 또 세계 최초의 디지털 슈퍼모델이라는 슈드가 있었고, 또 일본의 이마가 있었다. 근데 보니까는 국내에는 1998년도에 있던 사이버 가수 아담 말고는 이 이슈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98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아는 사이버 모델은 아담이 마지막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국내는 이게 없는데 해외에서 이런 열풍이 국내 이런 IT의 강국인 우리나라에 왜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역시나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없나 살펴봤더니 이 IT 강국인 한국답게 이미 있었어요.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지금 상장한 회사인데 그곳에서 굉장한 기술력의 빈센트라는 모델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마인드의 지금 수아라는 모델이 이미 로지 이전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해외 그 트렌드하고 맞춰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도 굉장한 기술력 갖고 있었는데 왜 해외만큼 안 떴을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어디다가 포커스를 뒀냐면요, 이런 포럼이나 기술 포럼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만든 모델이 정말 사람하고 똑같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기술력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좀 기술에 좀 방점을 좀 뒀어요. 근데
해외 그 유명한 버추얼 모델들을 보니까는 이들은 기술 얘기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들어서 관점을 좀 바꿔보자. 얼마 왓이 아니고 하우라는 것에 저희 마케팅 포인트를 뒀는데 얼마나 좋은 기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좋은 기술을 갖고 뭐까지 할 수 있지, 어디까지 할 수 있지에 대한 방점을 좀 찍어야 되겠다 생각이 두고 저희는 이 로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마케팅 포인트하고 그 마케팅 포인트로 얻은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마케팅 포인트는 저희는 버추얼의 이슈를 안 두고 인플루언서의 이슈를 좀 듣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저희가 로지를 냈을 때는 버추얼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인플루언서로 얘기했습니다. 거기서도 목표를 잡았었는데요. 10,000명이라는 팔로워를 목표로 잡고 했습니다. 저희는 로지를 버추얼이라고 얘기 안 하고 10,000명을 못 만들면요, 로지를 프로젝트를 정말로 접을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10,000명을 이야기한 이유는 기업에서 인플루언서를 섭외할 때 기본적으로 파워 인플루언서의 최소 단위가 10,0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최소한 10,000명은 우리가 스스로 할 능력이 있어야 얘가 인플루언서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10,000명을 목표로 잡고요. 그 2021년 8월부터 정말로 수익이 1도 없이, 그리고 버추얼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계속 그 12월까지 10,000명이 12월에 됐는데요. 12월까지 이렇게 일상만 했습니다. 저희가 기술을 이야기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는요, 이 4개월 동안 가면서 로지를 그 버추얼이라는 어떤 디지털 모델이라는 걸로 인식을 못하면은 저는 그 자체가 기술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을 굳이 얘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한 4개월, 5개월 동안의 로지를 하는데요. 12월에 이제 팔로워 10,000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지가 인플루언서 가능성을 비친 거는 팔로워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왔고요. 그리고 또 협찬, 피트니스 센터나 성형외과 이런 데서 협찬이 굉장히 많이 왔고, 또한 많은 남성들로부터 DM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저희가 10,000명을 달성하고 가상인간임을 처음 공개를 했더니 저희는 좀 걱정을 했어요. 속았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올까 걱정했는데, 애초에 로지와 팔로워를 맺은 친구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은 그게 누구든 크게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이들한테 연예인은 역시 화면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요. 나의 또 다른 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더 격려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마케팅에서 얻은 인사이트는 뭐였냐면은, 아무리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놔도 아까 모빌리티 얘기하셨지만 좋은 기술력으로 만들어놨어도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 강의에서 저는 그렇게 느낀 건데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해서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가지 않는다는 것처럼 훌륭한 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우에 대한 포커스를 둔 게 좀 첫 번째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그 이거는 마케팅에서 너무나도 일반적이어서 이젠 전 광고회사에 있을 때는 이 얘기는 쓰지도 않았어요. 너무 진부해서. 근데 왜 불변의 법칙인지는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선도자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아무리 좋은 것보다도 맨 처음 게 좋다라는 그런 마케팅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지를 어떻게든 첫 번째 영역으로 좀 기억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첫 번째 영역에 선배님들이 계셨었어요. 아담이 있었고요. 빈센트가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디지털 모델이라고 못하는데 뭘로 할까? 그래서 생각했던 게 저희는 첫 번째 국내 최초의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그 인플루언서라는 영역을 저희는 첫 번째로 뒀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그 지금까지도 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국내 최초의 인플루언서를 저희가 명명을 했더니 지금부터 많은 기사들이 아직까지도 로지를 설명할 때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국내 최초의 버추얼 휴먼, 국내 최초의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로지 말고도 지금 한 150명 정도가 국내에 출시가 됐더라고요. 많은 버추얼 인플루언서인데 상당수의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불리고 있냐면은 로지 같은 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포지셔닝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좀 잘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인사이트는 첫사랑이 잊혀지지 않는 건 처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들도 뭘 할 때는 뭐 후발주자의 전략도 좋지만은 더 강한 거는 그 후발주자로 가지 말고
그 후발주자가 아니고 다른 영역으로 포지셔닝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책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은 그 두 번째 정책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정책을 다른 정책처럼 이렇게 포지션을 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프레이밍의 법칙인데요. 저희가 이 싸움터를 프레임 요즘 뭐 정치 쪽에서도 보면은 어떻게든 서로에게 뭐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잖아요. 이게 다 원래는 심리학에서 나왔던 그 싸움의 전법인데 그 마케팅에서도 많이 활용을 했었죠. 저희도 그래서 이 프레임을 한번 씌워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내에는 이미 가상인간에 대한 니즈가 전혀 없었어요. 아예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저희는 그걸 편승했을 텐데 저희는 이걸 저희가 만든 시장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예 국내에선 니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니즈가 없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는 단기간 내에 어떻게든 국내 대표의 버추얼로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 무슨 프레임을 씌워야지 이게 좀 더 우리가 워킹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저희는 글로벌 프레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 대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희 생각에는 해외에서 대표면은 왠지 국내에서 좀 대표로 많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해외에서 너무 물론 해외에서도 제일 잘하긴 하지만은 좀 더 이전에 보면은 박지성 선수 같은 게 보면은 해외에서 뛰는 프리미어 리그를 달리하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굉장히 제일 잘하는 축구 선수로 포장된 것처럼 포장도 아니고 뭐 물론 잘하셨지만은 저희도 로지한테는 국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물을 좀 더 밖으로 해서 글로벌 프레임을 한번 씌워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았던 인물들이 이 글로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우리가 신인들이 단번에 자기 이름을 올리려면은 스타들하고 스캔들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해외 유명한 버추얼 모델들하고 한번 붙여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프레이밍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구냐면은 로지는 그 패션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디지털 슈퍼모델인 슈드하고의 프레임을 한번 잡아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막연하게 슈드를 작업한 영국의 사진작가 카메론 윌슨한테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유명하지 슈드가. 근데 한국에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데 한국에는 이런 니즈가 전혀 없어. 하지만 우리랑 함께 하면은 이런 니즈를 만들어서 슈드 너도 국내의 유명한 기업들한테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걸로 해서 이메일을 보냈고요. 슈드 쪽에서는 흔쾌히 오케이를 해서 로지하고 함께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슈드에서는 한국 문화를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슈드 쪽에서는 3D로 이런 어떤 한복을 입는 그 슈드의 모델들을 작업했고요. 그 최종적으로 저희가 합의해서 나온 거는 이때 작업할 때 팬데믹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영역. 자 그렇다면은 다른 공간에 두 명이 만날 수 있는 게 이동이 지금 사람들은 이동이 제한돼 있지만은 버추얼이라면 이동이 편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해서 두 공간에 하나에 만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잡았던 게 오버 더 리밋이라는 걸로 해서 로지는 사실은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고요. 슈드는 한국의 의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둘이 다른 프레임에서 하나를 만나는 것들을 저희가 그 화보를 찍게 됩니다. 이 화보를 찍으니까는 그제서야 언론들에서 이거는 그 로지가 신한라이프 광고하기 전인데요. 그제서야 조금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글로벌 유명한 슈드가 붙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것들이 프레임을 글로벌 모델들하고 잡는 거잖아요. 뉴스 기사가 나올 때 항상 미켈라 슈드 로지, 이마 슈드 로지, 미켈라 로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유명 그 버추얼 휴먼들하고 저희 로지를 붙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인 거는 지금 탑4로 그 포장돼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거는 그 글로벌 버추얼 휴먼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슈드가 빠졌어요. 미안하게도. 지금은 글로벌적으로도 보면은 미켈라, 이마, 슈드 이렇게 좀 대표로들 많이 봐주시고 계십니다. 이 글로벌 프레임이 성공했던 이유는 이 모델 아이린 씨인데요. 그 슈퍼모델 아이린 씨인데 아이린 씨가 어느 날 저희에게 DM을 보내게 됩니다. 아이린 씨가 왜 저희한테 DM을 보냈을까요? 왜냐하면은 로지가 글로벌 프레임이 없었다면은 아이린 씨는 듣보잡인 로지를 상대도 안 해줬을 것 같은데 미켈라랑 같이 다니고 슈드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는 굉장히 유명한 그 버추얼인가 그래서 저희한테 그 DM을 보내가지고 작업을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아이린 씨와 함께 작업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액추얼과 버추얼의 만남이라는 그 화보로 해서 작업을 했고요. 럭셔리 잡지에서 이제 8P 단독 그 화보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는 얘 뭐지 하면서 페레가모에서 연락이 왔었고요. 지금도 페레가모 앰버서더가 돼서 분기에 한 번씩 페레가모에서 계속 로지를 주라고 선물을 보내줍니다. 근데 그게 뭐 신발도 보내주고 가방도 보내주고 저희 회사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쌓여가고 있고요. 이 페레가모에서 연락이 오다 보니까는 국내에 또 나름 트렌드에 민감한 헤라에서 같이 한번 작업해볼래 해서 헤라랑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지도를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다 보니까는 드디어 신한라이프를 만나게 됐고요. 신한라이프에 대한 런칭 광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일 만에 1000만 뷰 그리고 한 3개월 만에 2000만 뷰를 돌파할 정도로 광고는 좀 더 폭발적으로 반응이 있으면서 국내 시장에 버추얼 휴먼이 이런 이슈를 좀 만들어낸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로지가 좀 핫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는 단순히 광고 나가고 하는 거는 그게 큰 적은 아니고요. 요즘 로지가 피드를 올리면 그 피드가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유명한 분들이 피드 올리면은 뭐 기사화 되는 것처럼 로지가 기사화가 되어서 좀 많이 컸구나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사이트는 저희가 Seeing is Believing이라는데 저희는 이 믿는 것을 더 본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프레임을 그걸 믿게끔 만들어주는 프레임을 잘 짜는 게 물론 이 정책을 할 때도 그리고 여기서 뭐 이런 나중에 무슨 기업의 자소서를 낼 때도 보면은 나를 믿게끔 만드는 프레임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내가 1위라고 꼭 1위라고 보여줄 필요 없고요. 내가 더 좋게 포장할 수 있는 것들도 저는 마케팅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적극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지는 사실은 기술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런 가장 기초적인 마케팅 프레임을 통해서 로지를 저희는 런칭을 시켰고요. 다행히 지금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150명이 넘는 버추얼 모델들이 나오다 보니까는 최근에는 이제 도입기가 아니라 이제 성장기로 가야 될지 않을까? 사람들이 좀 피로감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성장기 전략도 함께 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버추얼 휴먼 제작 과정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뭐 기업에서도 제가 한 150개, 200개 기업에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버추얼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으시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크게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얼굴을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로지처럼 없는 얼굴 만드는 게 하나 있고요. 가장 쉬운 거는 있는 얼굴을 스캐닝 떠가지고 만드는 3D로 만드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스캐닝 받은 다음에 성형수술 시켜주는 거. 그 세 번째 거는 어떤 거냐면요. 보시면은 그 위에서 이제 영상이 하나 나올 텐데요. 저렇게 스캔을 받은 다음에 입도 줄이고 눈도 키우고 하는데 밑에 있는 친구가 아까 싸이랑 함께 광고에 나왔던 친구인데요. 에스팀에 소속된 김영표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왼쪽 얼굴이 김영표 얼굴이고요. 오른쪽 저희가 그 스캔을 받은 후에 그 수정을 했죠. 좀 더 진하게. 그래서 당시에 저 오른쪽 얼굴로는 그 뭐랄까요, 그 광고가 잘 안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수정하고 하다 보니까는 롯데칠성 광고에 데뷔를 하게 되고 이 친구는 지금 버추얼로서는 류이드라는 이름을 살고 있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 김영표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많은 분들은 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은 사실은 이 디테일이 다른 거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광고주에서도 그렇고 에스팀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광고를 루이드라는 얼굴로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얼굴을 만들었다면은 두 번째는 그 스킨하고 헤어하고 바디를 만드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좀 뭐 머리도 한 올 한 올 다 심어야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카락만 만지는 팀이 쫙 있고요. 그리고 그 피부만 만지는 팀이 쫙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은 한 뭐 10명씩 앉아 있는데 그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머리카락만 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얼굴의 표정을 만드는 건데요. 그 보통 디즈니나 픽사에서는 캐릭터 뭐 겨울왕국이나 만들 때 보면은 표정들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얼굴은 보통 54개의 얼굴을 만들면 그 표정이 다 나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은 기본 54개고요. 저희는 이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54개의 인비트윈을 만들어서 총 800개 정도의 얼굴을 만들어서 좀 더 디테일한 표정들을 좀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 로지 표정을 보시면은 화나고 웃고 이런 표정들 다 미리 만들어서 어떤 표정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눈이 움직일 때 보면은 근육이 같이 딸려 올라가시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이제 디테일한 3D 작업인가를 아마 보실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상남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누구나 버추얼 휴먼을 만든다면은 처음 얼굴 디자인만 완성된 상태로 친다면은 한 요즘에는 한 4주에서 6주면은 바디까지 움직이게 다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간들이 기술력들도 많이 좋아졌고요. 프로그램들도 좋아져가지고 금세 3D 휴먼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지는 이렇게 그 버추얼 공간에 풀 3D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3D를 못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도 3D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워낙 좋아져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메타 휴먼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샘플로 누구나 자기만의 버추얼 휴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명의 휴먼이 이제 샘플로 지어주고요. 그 샘플 안에서 조합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얼굴이 나오진 않지만은 이게 3레터럴이라는 곳에서 만든 디지털 휴먼 그 프로젝트인데요. 프로그램입니다. 그냥 게임하듯이 만지면 돼요. 바디까지도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3D 휴먼을 만드시잖아요. 로지나 국내에 있는 어떤 기술력보다 더 좋은 3D 휴먼을 갖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얼마나 좋냐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것들 잘 활용하시면은 활용하실 수 있겠다. 다만 이 10명의 샘플에서 조합하다 보니까는 얼굴에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이런 그냥 우선적으로 연습하시기에는 이 휴먼을 갖고 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는 어떻게 만드냐 하는데요. 로지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실시간 렌더, 게임 엔진. 첫 번째 머신러닝은 광고할 때 많이 하는데요.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아직까지도. 이 보시면은 이 저희가 로지 신한라이프 할 때는 댄서분이 로지의 몸 역할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댄서분의 어떤 얼굴 움직임이나 이거를 이제 머신러닝에서 읽어가지고 로지를 갖다 붙이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거는 저희가 한 5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15초 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그래서 만약에 2시간짜리 컨텐츠를 만든다면 상상도 못하겠죠. 5주 정도에 저희가 비용도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서 가지고 이거는 이제 고퀄의 광고를 만들 때 진행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머리를 따서 얼굴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의 몸에다 다시 심는 이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화 보신 분 분노의 질주인데요. 주인공이 그 영화 촬영 중에 돌아가셨죠. 근데 헐리우드 영화들은 워낙 대작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주인공의 얼굴을 스캔을 받고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또 마침이 아니고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의 그 얼굴을 재생시켜서 끝까지 이제 그 영화를 마친 케이스가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로지를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날 신기하지만 난 당신들이 더 특별해 보여. 자신만의 컨셉이 있으니까. 네, 이걸 할 때는 댄서분이 아니고 그 배우자분이 이제 배우 하시는 분이 이제 로지의 몸 역할을 했는데 뭐 얼굴만 바뀐 거냐라고 할 때 3D 하는 게 더 쉬워요. 사실 얼굴 하는 게 더 어렵긴 한데 얼굴을 저희가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은 3D로 합성하는 이유는 사실은 광고는 굉장히 트렌디한 영역이기 때문에 트렌디한 옷들을 입히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옷을 입히다 보면 옷을 3D로 하다 보면은 그 어떤 그 디테일한 옷들의 질감을 살리는 것도 뭐 쉽진 않지만은 기간이 또 그만큼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요즘 유행하는 옷들을 입힐 수 있는 그런 바디 모델을 찾아가지고 댄서분이 필요하면 댄서분, 연기자 필요하면 연기자분, 모델이 필요하면 모델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딥러닝인데요. 이거는 가장 쉽습니다. 그냥 딥페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페이스 스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분이 저희 직원입니다. 이 직원의 얼굴을 그 딥러닝을 하다 보면은 얼굴 쥐락펴락 하다 보면은 로지 얼굴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뭐 한 3분 4분을 하더라도 한 3, 4일이면 됩니다. 아까는 15초 하는데 5주씩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간단한 스낵 영상을 만들 때 저희가 사용합니다. 간단한 인터뷰 영상 같은 거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한라이프 ESG 핵심이 누구에게나 열린 공정함이라고 해서
오늘 인터뷰는 반말로 뭐 얼굴 진행하도록 돌려도 다 하고요. 괜찮고요. 특별 이렇게 사무처는 해서 로지 카카오 이런 이모티콘이 나왔어. 영상은 이제 참 딥페이크 귀여워.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지난 특색 라이프 영상을 만들고 인스타그램에서. 있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 실시간 엔진이라서 3D는 렌더링이 가장 필요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저희는 이제 게임 엔진을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이 보시면은 로지의 이건 제가 연기한 거예요. 누가 연기를 해도 로지 얼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 근육 움직임을 자세히 보시면 사람보다 더 사람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로 3D 공간 안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 팔 하나 들더라도 2, 3일씩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들자마자 바로 3D로 뽑히니까는 기술이 발달됐고요. 좀 더 쉽게 제가 영상을 한번 저희는 아까는 연구하던 영상이어서 좀 더 쉬운 영상을 보면은 저게 이제 모션 캡처 옷을 입고 하면은 바로 3D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엔비디아하고 지금 협약식을 맺었는데요. 목소리만 있으면은 입이 저절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보이스 투 제스처라는 옴비디아의 어떤 옴니버스 서비스인데요. 보시면은 I am a metahuman, the next generation of digital human powered by Unreal Engine. Metahumans are high fidelity digital 이 characters. 표정 하려면은 예전에 한 6개월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오디오만 있으면은 입이 저렇게 저절로 움직일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휴먼의 성장 방향은 지금은 많은 휴먼들이 지금은 사람의 역할을 그대로 따라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도입기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도입기에는 이 휴먼이 인지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역할을 대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는 내년부터는 이게 이제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기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사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컨텐츠적으로 버추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계속 끊임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은 기업에서든 어디서든 버추얼 휴먼을 쓸 때는 컨셉 파워가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단순히 사람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좀 더 파워풀하게 얘가 강하고 얘가 또 이렇게 가볍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버추얼적인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이 컨셉이 좀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역할은 저는 사실은 사람이 유명한 전지현 씨가 하면 되고 송혜교 씨가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버추얼만의 컨텐츠를 통해서 저는 버추얼의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이제 그 다음 저희의 숙제로 생각해가지고 좀 더 이런 컨텐츠적으로 저희는 지금 붙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아담의 시대라고 했었는데 아까 저희 기술력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은 아담의 시대에서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담은 뭐 바이러스 걸려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하나의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은 6개월 동안 작업하다 보니까는 한 5명, 7명 인력이 완전히 뻗어가지고 그 다음 영상을 못 만든 어떤 시절이 아니라 지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기술은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휴먼이 왜 중요하다는 생각하는 거냐면은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의 진화가 정말로 언제 다가올까 할 때 뭐 5년이다 10년이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더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메타버스하고 로지를 놓고 보면요. 로지는 메타버스의 4.0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메타버스는 약간의 옛날 싸이월드 수준의 저는 1.0 버전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이제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점차 배경도 그렇고 거기 나오는 인물들도 제페토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 같은 인형이 아니라 여기에 최종 목표는 지금 레디 플레이 원과 같은 어떤 좀 더 리얼 휴먼의 형태로 아마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용량의 한계나 어떤 뭐 이런 통신의 한계 이런 다양한 한계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직은 못 가고 있는데 지금 로지는 곧 메타버스 안에 핵심 주역으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버추얼 휴먼의 미래는 뭐 상상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시대에서는 정보를 얻거나 할 때 마우스를 조종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마우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캐의 캐릭터가 돼가지고 이제 직접 다니면서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차 우리가 놀 거는 많아질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왜 버추얼 휴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냐면은 그 이유는 메타버스가 성공하려면요 몰입감이 강해져야 되고 그리고 컨텐츠적으로도 당연히 세져야 되고요. 또 가상 경제라는 것들이 붙어야 이제 메타버스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크게 역할할 수 있는 것들이 휴먼이기 때문에 이 휴먼 사업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로지의 철학인데요. 이 버추얼리 파서블이라는 거에서 단순히 사람이 하는 걸 흉내를 뛰어넘어서 버추얼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 버추얼 휴먼의 매력에 대해서 더 빠져들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인사이트는요. 이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남 쪽 장군이 얘기하셨다고 하는데요.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 할 때 좀 더 들판으로 옮겨가면은 사자가 이기고 이 숲속으로 가면은 호랑이가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유리한 영역들을 개발하는 프레이밍을 잘 짜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향후에 앞으로도 많은 새로 나오는 버추얼 모델에 대해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